네,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쟁제도에 대해서 수업하고 있는데요. 그 목차가 4개라 그랬죠. 목차 4개. 근데 마지막 목차는 소목차가 6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소목차 1, 2, 3을 지금 다 살펴봤죠. 이제 4, 5, 6만 살펴보면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소목차 1, 2, 3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소목차가 뭐였나요? 소목차 첫 번째 거. 경쟁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나쁘지 않죠. 경쟁은 인성을 파괴하는가? 파괴하지 않죠. 경쟁은 협력을 파괴하는가? 파괴하지 않죠.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그 좀 부연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예. 소목차 네 번째,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거나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결론은 뭐예요? 바람직하지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사회에는. 어,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할게요. 이게 또 광고가네. 세관씨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구독해주세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이성원 스웨덴 저자 초등학교 교사랍니다. 뭐 교실에서 상장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 이런 걸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석촌초등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건너뛸게요. 보여드린 장난감 같은 힘을 얻어서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설렘, 두근거림, 떨림이고요. 받고 나면 종일 기분이 좋죠. 자, 요 부분이에요. 칭찬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들 들어보셨죠? 칭찬을 받으면 거기에 힘을 얻어서 자, 봅시다. 어려운 일을 해내고 극복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칭찬을 해줄 기회가 많습니다. 제 앞에 쪼르르 나와서는 선생님 저 잘했죠? 라고 칭찬을 바라는 아이에게 칭찬을 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친해지고 싶은 아이가 있을 때 비장의 카드로 칭찬을 쓰기도 합니다. 예윤아, 너 글쓰기 실력 많이 늘었다. 최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써 하는 칭찬 말고 학교가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칭찬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장 받을 때 기분 아시죠? 받기 전에, 이름이 불리기 전에는 혹시? 라고 하는 그런 설렘, 두근거림, 떨림 있고요. 받고 나면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상장이란 거는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가 말로써 하는 그런 칭찬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스웨덴 초등학교는 공식적인 상장을 주지 않아요. 교사나 학교가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상장이나 칭찬 스티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부여하는 벌점 같은 상벌제가 없다고 합니다. 벌점은 그렇다고 해도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상장은 필요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만났던 스웨덴 교사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상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상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외와 차별 그리고 평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상장을 받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선생님이 상장을 들고 호명을 하려는 순간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죠. 혹시 내 이름이 불리진 않을까 하고요. 그림 실력이 뛰어나진 않아도 글짓기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 눈빛이 정말 떨리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다른 친구의 이름이 불리면 어떨까요?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서 그런 상황, 그 분위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상을 줄 때마다 느끼는데 그 분위기 굉장히 묘하거든요.
아이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호명된 아이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상장 받는 아이는 얼떨떨해하면서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걸어 나오죠. 그 순간에 다른 아이들은 그 상장 받는 친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받지 못해서 아쉬움, 그런 뭔가 허탈함 같은 게 느껴져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상황이 학생들 사이의 평등을 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몇몇 아이만 주목받고 나머지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주변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면서 내가 상 받으려면 쟤보다 잘해야 되겠어. 뭘까요? 경쟁이죠. 경쟁 같은 그런 생각을 키우게 되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스웨덴 교육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야 할 학교, 교실 안에서 상장이 아이들 사이의 평등을 깨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상장을 없애야 할까요? 칭찬도 자제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육이 어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었고요. 평등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잘 불러요. 사적인 관계일 때뿐만 아니라 이 부분 전화- 너무 좀 건너뛸게요. 이거 뭐 저거 한 크게 이 저거에 건너뛰겠습니다.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학생이 선생님을 부를 때도 똑같이 선생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 교수부터 하는 교수가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자유로운 토의랄지 비판적인 사고와 같은 그런 다 계속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잘 어우러지면서 진짜 수평적인 관계, 평등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웨덴 학교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복장 독일을 보면서 이런 문화라면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의사소통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구나. 서로 저는 작년 이맘때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경험했던 이 좋은 가치 두 가지, 독립성과 평등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볼까?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방향이 좋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학급회의 한번 열어볼까? 라고 자주 물어보고 학급회의 결과를 여러분 지금 세바시에 이 이성원 교사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쭉 한 5분 정도 들었잖아요. 자기 의견을 내는 거는 이렇게 의견을 내면 안 돼. 의견을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자기가 지금 출발한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 얘기는 초등학생 사람들에게 상장을 주는 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상장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차별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입증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주장은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논거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그렇죠.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친구는 어딨지? 찾아야 되는데 찾아봅시다. 이 친구 얘기 들어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그 말을 하니까 그 외국이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데 봅시다. 선생님이 1등 100점
한 명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같이 박수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그 외국인 친구가 정말 다 보는 앞에서 1등 이렇게 세워서 박수 치게 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다들 보는 앞에서 1등을 칭찬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1등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의 세 가지 기회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했죠. 첫 번째, 이성원 교사는 자기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 안 하고 끝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선 얘기를 끝났죠.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 TVN 어쩌다 어른 인기 영상 아닌데 누구나 모르는 처음이다. 프리미엄 특강쇼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 근데 이 친구가 뭘 잘했나 봐. 뭘 잘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세우더니만 선생님이 이 사람한테 이제 칭찬을 해줬다는 거죠. 뭐 상장을 주었다든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돋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안 좋은 기분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는 소리 자기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봐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친구는 상장을 준 건 이거는 굉장히 비교육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논점이야. 바로 그 부분이. 왜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뭘 잘했어. 잘해가지고 이 사람 칭찬하고 상을 줬어. 이걸 봤을 때 얘는 상을 받고 얘는 상을 못 받았단 말이야. 상을 못 받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거죠. 느껴가지고 우선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뭐 이랬다는 거죠. 불행감을 느꼈다니. 얘가 상을 받는 바람에. 그래서 이 상 받는 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차별이 없는 거고 평등한 거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주장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세요? 여러분 상을 주는 건 뭐예요? 상을 주는 건 차별하는 거예요.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거나 대우하는 것은요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은 왜 할까요? 왜 차별적인 대우와 보상을 할까요? 그게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의로워서 그래요. 차별적으로 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와 보상을 해줬어. 그건 뭐예요?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쇼킹해요? 아이 평등이 깨졌는데 어떻게 그게 정의롭고. 다르게 보상하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다르게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예요. 차별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 같게 보상하잖아요. 차별 없는 대우나 보상을 하면요,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의란 단어하고 정의라는 개념하고
평등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니야. 평등은 뭐 절대지수난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고. 평등에는 나쁜 평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나쁜 평등이야. 분명히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데 같게 대우해. 그건 나쁜 평등이라고. 나쁜 평등의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암 환자야. 이제 얼마 못 살아. 6개월밖에 못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면 건강하게 테니스 치러 가는 거야. 난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평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평등은 뭐예요? 다 아파야지. 내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렸어. 다 아파야지. 그게 평등이 되나요? 그렇게 구현하는 건 그건 나쁜 평등인 거예요. 그쵸? 전에도 내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영화에 보면 특전사애들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적 후방에 침투해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래.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이 적군이 막 쫓아와. 이 5명이 막 도망가고 이 수백 명의 적군들이 막 쫓아와. 그러다 여기서 총 팡 쐈는데 이쪽에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다리에 총을 맞았어. 그래서 푹 쓰러졌어. 4명이 어떻게 해요? 부축해서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난 됐어. 너네나 가. 뒤는 내가 맡을게 이래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이러게 4사람이. 됐다니까? 빨리 안 가 이러면서 막 총을 쐈어.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그냥 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지금 추격해오는 적들 향해서 막 총을 쏘죠. 끝까지 시간을 끌어주죠. 그러다 나중에 죽죠. 우리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어떤 거예요? 평등이 깨졌잖아. 똑같이 임무에 침투했는데 침투해가지고서 임무를 완수하고 탈출하려고 막 나오는데 얘만 하필 다리에 맞은 거야. 4명은 안 맞고. 어떻게 평등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트럭 열쇠를 갖고 있어. 저기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 타면은 탈출할 수 있어. 트럭 열쇠를 강물에 던지죠. 뭐라고 하면서 던져요? 같이 임무에 투입됐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 이거죠. 왜 너네는 살라 그러냐는 거죠. 난 다리 맞았으니 난 이제 곧 추격해오는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평등이라고. 그런 평등은 나쁜 평등이잖아요. 그런 평등을 구현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평등이 다 좋은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는 평등이 악일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너네도 살아야 된다 이러죠. 너네라도 살아야 된다. 나는 이제 더 도망 못 가게 탈출 못 하게 됐으니까 너네도 살아야 된다 해서 뒤에서 맡아주고 계속 쏟아주고 시간 끌어주잖아요. 같이 죽어야 돼. 왜 나만 여기서 죽냐? 같이 똑같이 임무에 투입돼 가지고서 하는데 나만 죽으면 안 되지 않냐? 평등해야 되지 않냐 해서 트럭 열쇠를 저기 강가에다 집어 던져. 그래서 5명 다 죽었어. 그럼 우리 그 장면을 보고서 박수 쳐요? 아, 참 잘했네. 저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 평등을 구현한 사람이다. 되게 박수 쳐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나쁜 평등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거나 대우하는 것은요,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가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어. 그때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하고 일제
일본 제국주의에 그 부역한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해방돼 가지고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대우 보상해요. 차별한다고. 왜 차별하는 거예요? 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한테는 건국 훈장을 수여하고 이 사람은 친일지 그 당시에 일제 부역했다 그래가지고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요. 다르게 대우하잖아.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상 줘, 이 사람도 상 줘요. 그래서 평등하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지 않잖아. 이 사람 상 주기도 싫고 또 얘는 나쁜 짓 했는지 처벌하지도 않고 둘 다 없는 일로 해.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고. 그런 식의 평등은요, 정의를 훼손해요. 여러분들은 정의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유의미한 행동을 하면은 그 유의미한 행동을 평가해서 거기에 걸맞는 보상과 대우와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그래서 정의의 여신상 보면 저울을 들고 있어. 이렇게 저울. 한쪽에 칼을 들고 있고. 이게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정의의 여신상에서 이 저울을 왜 들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유의미한 행동을 한 것과 이 사람에게 유의미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저울질해서 균형이 딱 맞았을 때 요걸 주는 게 정의인 거예요. 유의미한 행동, 유의미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유의미한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훌륭한 행동, 훌륭한 행위를 한 것과 비난받을 행위를 한 거. 이 두 개가 유의미한 행위야. 그래서 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요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줘요. 그래서 신상필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의는요 신상필벌이에요. 여러분 뭐 정의란 무엇이다 뭐다 막 떠드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뭐 애들 뭐 교수들 복잡하게 설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가 정답이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게 정의예요. 잘못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몰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건 정의라는 걸 아는데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지. 이것도 정의예요. 왜 이집트 신화 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뭐 하다가 죽어서 저승으로 왔어. 그러면 한쪽에다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한 행위 거기에다가 또 여기다 또 뭘 얹어주죠. 이게 똑같아질 때 이제 정의가 구현되는 거죠. 이놈이 살아생전에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거기에 대한 벌 이걸 딱 해가지고 균형이 맞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옥 100년에 처한다 이러죠.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은 뭐 무릉도원에서 30년을 사는 걸 뭐 살게 한다. 이거라고. 저울질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저가 대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정의의 개념도 모르면서 자꾸 떠들어. 정의는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의미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맞게 거기에 비례해서 대가를 주는 게 그게 정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의 상을 주고 이 사람이 이만큼 잘했으면 이 사람은 이만큼의 상을 주고 이게 저울을 하는 거죠. 저울. 여기 똑같은 저울을 저거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이만큼의 잘못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벌을 주는 거고 그게 정의인 거예요. 기여나 성과나 기여도가 차이가 나는데 같게 보상하는 건요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잖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른 행위를 했어. 다른 유의미한 행위를 했어. 근데 이 사람 훌륭한 행위를 했고 이놈은 욕먹을 행위를 했어. 그렇게 사회 공동체에 기여해서 성과를 그렇게 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대우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보상하니까 얘가 어때요? 얘가 속상하다는 거죠. 얘 나와서 박수 받고 이러는 건 속상해. 이 속상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얘를 상을 주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 이성원 교사나 뭐 그 뭐야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이름이 안 나. 좌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주장해.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게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쪽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나쁜 평등을 하자는 거예요. 나쁜 평등. 이 사람은 독립운동하고 이 사람은 친일 행위를 했어. 같이 보상하자는 똑같이 대우해 주자는 거예요. 나쁜 평등이지. 평등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 나쁜 평등도 있잖아. 내가 암 환자야. 다른 사람은 건강해.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나쁜 평등이잖아요. 척지에 침투해서 난 다리 맞았어. 근데 같이 임무를 수행하다 나는 죽게 생겼고 이 사람은 이제 탈출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평등이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나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트럭 열쇠를 강가에 던져버려. 이거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나쁜 평등을 구현하겠다는데 왜 박수를 쳐주고 왜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거예요? 공정한 대우나 보상하는 것하고 이건 신상필벌이라 그러거든요. 차별 없는 대우나 보상을 하는 거랑 어느 게 정답이에요? 공정한 대우나 보상을 하는 게 정답이지. 공정한 대우나 보상을 하려면 차별해야 돼요. 정의라는 개념 안에는요, 차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차별하는 거지. 이 저울을 다는 이유가 뭐예요? 저울? 얘는 훌륭한 행위를 했어. 얘도 훌륭한 행위를 했고. 저울을 다는 건 왜 다는 거예요? 여기 10kg의 훌륭한 행위를 했으면 10kg의 상을 주는 거고, 5kg의 훌륭한 행위를 했어. 그러면 5kg의 상을 주는 거고. 저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르게 보상하려고, 차별하려고. 누구는 잘했는데 많이 주고, 누구는 잘했지만 야 조금 주고. 차별하려고 저울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면 저울이 필요 없지. 뭐든지 뭐 훌륭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다 이만큼의 상을 준다 하면은 저울이 필요 없지. 훌륭한 행위 했어? 이거 가져. 훌륭한 행위 했어? 똑같은 걸 줄 거면 저울이 필요 없지. 저울에 단다는 건 뭐예요? 차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보상한 게 정의로운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평등도 있다고. 나쁜 평등. 나쁜 평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향 평준화로 나타나.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건강하단 말이야. 평등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건강을 끌어내야지. 나는 전투 임무의 수행에다가 다리를 맞아서 죽게 생겼어. 얘는 자라면 살 것 같아. 같이 죽자는 거죠. 그건 다 나쁜 평등이라고.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지 않고 같게 보상했어. 그건 나쁜 평등이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이거는 뭐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번째 소목차 끝냈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하죠. 예.